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 확인해 봤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자, 우리 신라는 한 600년 전부터 삼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전투, 전쟁 이런 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투와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 지휘자의 말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싸우자, 저렇게 싸우자, 이런 지휘를 내리는 지휘자,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도자, 지휘자의 파워가 세지게 됩니다. 이 지도자, 지휘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왕이죠. 그쵸, 왕. 즉, 그러니까 왕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전쟁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신라의 왕권은 이 시기에 계속 높아지게 됐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요, 원래 왕의 권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죠? 이 전쟁이 실패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은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우리 결과 알잖아. 그치? 자, 전쟁이 성공하면서 통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왕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내용은 이렇게 신라의 왕권이 강력해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더 이거를 제대로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왕들이 무엇을 했느냐, 요걸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전쟁이 터지기 전인 요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 때는 오히려 왕권이 굉장히 낮고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 당시에 신라의 왕들은요, 신라 왕은 성스러운 사람들, 이 성골이라고 부르죠. 그쵸? 성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스러운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왕은 결혼할 때도 성스러운 사람이랑만 결혼을 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스러운 핏줄, 즉 자기 친척들이랑 막 결혼을 한 거야. 삼촌이랑도 결혼하고 이모랑도 결혼하고 심하게는 여동생이랑 결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근친과의 결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과학 시간이나 이런 상식으로 많이 들어봤죠? 이 태어난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 아무래도 유전병 같은 거에 많이 걸리거나 몸이 약한 경우가 많아져서 일찍 죽는 일이 많아집니다. 왕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아주 몸이 약하거나 어린 왕이 올라오게 되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왕을 무시하게 되고 왕위 계승 혼란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왕할 사람이 없었냐면 당시에 2명의 여왕이 잇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왕이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시기 때는 뭔가 힘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렇죠? 힘이 중요한 시대인데 아무래도 여왕이면 힘이 약하다는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 여왕들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신하들이 국왕을 계속 무시하게 되면서 왕권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도 진덕여왕 다음에는요, 왕을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덕여왕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백제, 고구려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충돌을 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때 사람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능력을 한번 보여준 사람 누구냐? 김춘추였습니다. 왜? 김춘추가 뭐 했어? 나당 동맹 성공시켰잖아요. 그죠? 당나라와의 동맹 우리가 뭘라 부르죠? 나당 동맹이라 불렀다. 그치? 나당 동맹을 성공시킨 김춘추야말로 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김춘추가 드디어 최초로 진골 출신 신라 왕이 되게 됐습니다. 그죠? 자, 진골 출신 신라 왕, 우리가 그래서 이름은 김춘추지만 왕으로는 우리가 태종 무열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무열왕이 올라오게 되면서 새로운 신라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무열왕은 이 나당 동맹을 굉장히 굳건하게 만들었죠. 요걸 바탕으로 왕의 위신을 높이게 돼가지고 자손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스러운 사람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무열왕 자손이면 신라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무열왕은 참고로 진골 출신입니다. 알겠죠? 자, 그 결과 아들인 문무왕이 국왕이 됐는데요. 아유씨, 자막이 뭐 이런 게 나와? 자, 문무왕이 국왕이 됐는데 이 문무왕은 삼국 통일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백제도 멸망시켰지, 고구려 멸망시켰지. 물론 뭐 고구려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매소성 기벌포, 이거 누구랑 전쟁한 거야? 나당 전쟁 때 당나라랑 전쟁한 거였죠. 그쵸? 매소성 기벌포 전투 다 이기게 되니 왕의 위신이 아주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삼국 통일까지 성공을 시켰으니 이제 중요한 건 어디냐? 바로 요 시기 때 일입니다. 통일을 시키고 나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여러분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전쟁과 통일을 거치면서 왕권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전투와 전쟁을 도왔던 진골 귀족들의 파워도 같이 높아집니다. 왜? 얘네들이
도와줬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도와줘서 이긴 거니까 얘네들의 세력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왕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 못지않은 세력을 가진 데다가 왕은 한 명이지, 그치? 근데 진골은 몇 명이야? 여러 명이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왕을 위협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귀족의 권력이 여기서 만약에 더 높아지게 되면 이 왕권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신라 왕은 당시에 귀족들의 세력을 꺾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꼭 해야 되는 게 통일이라는 게 이렇게 너무나 달랐던 나라들을 하나로 합친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뒤에서 보니까 이 나라들의 공통점도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기 때는 그냥 남의 나라예요. 그죠? 근데 이 달랐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바로 통일이죠. 통일. 그치? 이게 통일인데 문제는 이 서로 이 다른 모습들, 다른 풍습들, 다른 지금까지의 생활들을 그대로 냅두게 되면요. 서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통일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신라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서로 너무나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비슷하게 하나로 묶어서 짬뽕시켜서 제대로 된 통일된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했었죠. 통일하고 나면 진나라 시황제가 내가 직접 모든 영토를 모두 통치하겠다. 그 다음에 법과 중심으로 사상 통일하고 뭐 그 다음에 도량형 이런 거 통일하고 이런 거 했었죠. 도량형이 뭐였어? 길이 재는 법, 무게 재는 법 이런 거였죠. 그쵸? 또 비슷한 걸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였죠. 알렉산드로스 여기 지금 가렸는데 알렉산드로스가 뭐 여러 가지 통일 정책 막 그리스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묶는 거 했었죠. 나라를 하나로 묶는 통일 정책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현했는가. 일단 진골 귀족의 세력을 꺾는 방법은 이번 시간에, 그 다음에 나라를 하나로 묶는 통일 정책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문왕이 그 다음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신문왕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기뻐한 거는 신문왕뿐만 아니라 또 누구였느냐? 바로 그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라고 하는 진골 출신 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흠돌은요, 이 같이 통일 전쟁을 하면서 이 큰 세력을 얻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세력이 커져가지고 김흠돌이 신문왕한테 자기 딸도 보내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김흠돌은 장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위인 신문왕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신문왕은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제대로 안 듣는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김흠돌이 화가 난 거죠, 그쵸? 어떻게 장인 말을 안 들을 수 있느냐? 이 싸가지 없는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며 반란을 일으키게 됐으니 우리가 이 사건을 김흠돌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김흠돌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자, 여러분, 신문왕이 이렇게 장인 어른 말을 계속 안 들어주고 몰라요. 제대로 안 해준 이유가 뭐겠어? 뭘까? 이렇게 하면은 김흠돌이 반란 일으킬 거라는 거 알았겠지, 그치?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반란 일으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장인어른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문왕의 김이 말을 안 들었을 때부터 반란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된 반란은요 아주 쉽게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김흠돌의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됐고요. 이후에 신문왕은요 장인 어른과 친했던 진골 귀족도 전부 다 날려버리게 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요 크게 꺾이게 됐습니다. 왕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진골 귀족은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김흠돌의 난 이후에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대거 날아가게 되자 남은 귀족들도요 왕한테 덤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은 이 틈을 타서 앞으로도 진골 귀족들이 떵떵거리지 못하게 그들의 세력을 팍 꺾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꺾어놨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확인해 볼까요? 이 당시에 진골 귀족들이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이 월급으로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바로 진골 귀족들은요, 일하는 대가로 노급이라고 부르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골 귀족 열심히 일했다면 성내동 땅 총재로 그냥 노급으로 받습니다겠죠? 자, 근데 이 노급으로 받은 땅을 받으면 여기서 뭘 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내동에서 다 일하는 JYP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을 세금으로 이 진골 귀족한테 바치는 거고요. 진골 귀족은 여기서 나는 세금을 자기 월급처럼 먹고 살았던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던 건 대부분 농사 짓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쌀,
그 다음에 곡식 이런 거를 세금으로 바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을 노비처럼 굴리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내동을 노급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성내동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도 다 내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얘네들 데리고 와서 너 설거지해, 우리 집 청소해, 집도 수리 좀 해, 세탁도 좀 해, 요리도 좀 해 하고 이것저것 막 시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심하게는 필요할 때는 내가 얘네들 데리고 가서 반란까지 일으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세금도 받고 사람도 부려먹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급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신문왕 입장에서는 이 노급을 주는 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문왕은 귀족들이 노급을 가지고서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불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노급제도 자체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땅을 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아예 안 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노급이란 땅을 폐지하고 대신에 공무원들에게 땅을 주기는 했는데요. 자, 거기서 나온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노급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노동력, 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끌고 와서 일시키고 뭐하고 할 수는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급에서 사람들 데려갈 수 있는 권리를 빼버린 땅, 관료전을 나누어 줌으로써 귀족과 관료들이 백성들을 데리고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충돌이 난 이후에 진골 귀족들이 대거 날아가게 되자 이 사람들만큼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 사람들 와서 일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진골 귀족들 데려오게 되면 진골 귀족들 세력이 다시 커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진골 말고 다른 일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신문왕은요, 일할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바로 여기죠. 여기. 그치? 자, 그래서 이때 국왕 전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키우는 학교, 국학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 국학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우리 신라의 신분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골품제. 자, 요거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자, 진골은요, 잘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물론 지금 왕한테 처맞긴 했지만, 어쨌든 돈 많아, 알겠지? 돈 많아. 그리고 어쨌든 권력 있어. 그러니까 얘는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배워야 돼야겠죠? 여러분도 이러면 공부 안 해도 돼. 자, 그런데 밑에 있는 5두품, 4두품 이런 애들은요, 진짜 급도 안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내가 왕이 상대하기에 너무 밑바닥인 애들이야. 밑바닥인 애들이라서 얘네 데려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때 왕이 눈 돌린 게 누구냐?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진골은 아니야. 아주 잘나진 않았어. 근데 아주 못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적당히 잘난 이 육두품들을 대거 국학에 입학을 시켜서 지금까지 진골이 있었던 그 빈자리에 육두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고요. 얘네들은 아주 잘난 애들은 아니라 그랬지, 그치? 그런데 잘나고 싶기는 하지, 그치? 잘나고는 싶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데리고서 이 정치를 하면은 얘네들은 왕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을 뒷받침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왕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권리가 약해지니까 왕은 그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지면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예술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등장하는 게 바로 요 종입니다. 요거 유명한 종 뭐라 부르죠? 에밀레 종인데요. 정확한 정식 명칭은 사실 에밀레 종은 아니고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알겠죠? 신라가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왕 중에 하나가 성덕대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거대한 종, 에밀레 종을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왜 에밀레 종이라고 부른지는 들어봤죠? 이 종에서 예쁜 소리 나게 만들려고 아기를 여기다가 집어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뭐 이게 당시 말로 뭐 나 이러지 마 이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종의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 이 종에서 사람의 성분이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굴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학습지 채워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무열왕 김춘추가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이 됐고요. 문무왕 때 삼국통일전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왕 신문왕 시기 때 귀족 김음돌의 반란
진압하면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고요.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귀족들에게 주던 노급은 이때 폐지됩니다. 알겠죠? 자, 교육기관으로 유학을 왜 장려했겠어? 충성 강조하잖아요. 그쵸? 국학을 설치했고요. 육두품 출신의 관료들이 성장하면서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게 됐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계사 가지고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수업할게요.